오픈 못하겠다. 너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거죠. 적나라하게 네. 찔러버린. 너야 유튜브 이거 보면 야 식당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야 나는 좀 부드럽긴 했는데 넌 너무 쓰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외식업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1306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현 사장님, 신촌에서 담산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어떤 식당이죠? 등갈비찜이랑 곤드레밥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0년 차 영업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근 사장님은 여우골이라는 초밥집을 지금 한 곳에서 한 14년째 운영 중입니다. 14년이요.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30, 40대 분들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말씀 좀 해주십사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장사나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 하는데 이 판단이 맞을까요? 어떠세요? 외식업 사업은 사업 자체가 쉽지 않는 사업이에요. 타켓이 상대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또한 성별에 따라서 그 비율을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쉽지는 않아요. 그 장사에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 실패하면 예를 들어 적어도 뭐 2, 3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시 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실패하면 다시 재시도하기가 힘들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 시도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 40대 분들이 퇴직하고 이 준비 없이 장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시도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저는 자영업에 있어서는 실패를 하진 않았죠. 제가 가맹 사업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매장을 제가 노력해서 이룬 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매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10년째 제가 줄을 서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요. 김종근 사장님은 실패해 보셨나요? 실패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랜 이제 숙련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실패율이 다른 사람에 비해 굉장히 낮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지금 오너 셰프를 하기 때문에 가게가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죠. 외식업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지. 이거는 굉장히 빚더미에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외식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라는 게 어떤 거죠? 뭐 음식에 대한 공부인가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공부인가? 외식업 사업은 상대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음식, 친절, 마케팅 이런 걸 다방면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식당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어떤 서비스업은 쉽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근데 장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영업, 인사, 마케팅 뭐 등등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공부가 당연히 함께 돼야지 성공이라는 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사라는 거를 하게 될 때 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기준도 나는 인건비 정도만 벌면 괜찮을 것 같아. 500 정도 벌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 저는 시도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직장 다닐 때보다 이 훨씬 큰 수익을 얻고자 목표한다면 진짜 내가 모든 걸 걸 수 있다면 시간과 건강 진짜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다면 진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퇴직 후에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냉정하게. 성공이라는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공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한 월 1,000만 원 버는 게 성공인가요? 연봉을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외식업을 이제 하면서 최대한 그 갭 차이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성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한 5년 생존? 5년 생전에 월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정도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5%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할. 네. 100집 중에 5개. 예, 미니멈의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뭐 5년 하는 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예. 연속이 돼야지. 네, 그게 엄청 5년에 월 1,000만 원 버는 거는 엄청 최소한으로 잡은 기준인데 그것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5%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5% 성공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공부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기준을 창업이 아니라 성업으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잘 되는 걸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사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경쟁자들도 많고 거기에 공부가 동반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이제 일식업을 어떻게 보면 요식업에서도 전문직의 느낌인 거거든요. 일식이나 그런 뭐 중식 웍 잡는 사람들이나 보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진입 장벽이 좀 높죠. 왜냐면 아무나 돈 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겠지만 근데 뭐 진짜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뭐 저가 커피라든지 이게 창업을 했을 때 사실은 매출이 보장되는 프랜차이즈들도 있긴 해요. 그 프랜차이즈들은 창업 비용이 엄청 크고 하기가 힘들죠. 그런 데들은 이제 잘 돼요. 오픈만 한다면. 오픈하기 쉬운 프랜차이즈들은 망하기도 쉬운 거죠. 자격증을 예로 들면 근데 저희가 막상 취직을 할 때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은 사실 이 경쟁에서 의미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뭐 등등 전문직 자격증 되게 따기 힘든 자격증들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거랑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5%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가 있고 뭐 자기만의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걸 접근해야 돼요? 프랜차이즈 접근을 해서 프랜차이즈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제가 원하는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그 프랜차이즈에서 최소 1년 이상은 근무를 하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몸에 익었을 때에 하는 게 실패율이 떨어진다. 뭔가 자기가 이제 자영업을 꿈꿨다라면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일식을 하고 싶다, 한식을 하고 싶다, 뭐 중식을 하고 싶다. 거기서도 뭐 일식 같은 경우에는 또 나뉘어지잖아요. 뭐 스시도 있고, 뭐 덴푸라도 있고, 이자카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들어가서 목표를 잡은 다음에 그러면 예를 이자카야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자카야에서 뭐 서울에서 제일 잘 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뭐 유명한 가게들. 그럼 그런 데 가서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 1년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 일해도 사실은 뭐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직장을 예로 들어도 뭐 취직하고 1년 일하면 신입사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 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다면 그걸 안 하는 게 바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프랜차이즈도 좋고 개인 매장도 좋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가서 배워야 된다. 그 보통 이 프랜차이즈들의 문제점이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도 그렇고 예비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인데 교육 기간이 되게 짧아요. 길면 2주, 한 달 이렇게 교육 기간이 있는데 왜냐면 예비 점주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싶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인테리어 끝났고 빨리 지금 1,0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언제 교육받고 있어? 이 그 스텝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내가 결정하고 후에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가서 이 일이 저랑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제가 10년, 20년을 근무해서 그 얻은 귀한 퇴직금인데 뭐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가볍게 결정하면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기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2주하고 영어를 잘하기는 힘들잖아요. 결국에는 시간과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투자하지 않고 결과만 바란다는 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창업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성업, 잘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부라는 게 필연적으로 동반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매장도 좋고 프랜차이즈도 좋고 그 잘 되는 매장에 가서 그 잘 되는 시스템을 제가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 가겠다고 하면 받아주나요? 일자리로? 요즘은 진짜 그 한국 분들이 외식업 시장에서는 진짜 귀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웬만하면 저는 50대를 넘어가면 좀 어렵겠지만
30대, 40대 초반이면 충분히 저는 취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뭐 면접제나 열정들을 보여주면 저희는 일단 나이를 상관없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이나 그런 그 태도에서 지원은 가게 사장님한테 그걸 보여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 옛날에 그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무릎 꿇고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거 했잖아. 그 정도 해야 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취직하기가 힘들었어요. 고급 일식집이 많이 없었어요. 또 취직을 해도 카운터에 이력서가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또 상황이 틀려요.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커피면 커피, 식당이면 식당, 내가 원하는 어떤 곳에 노크를 하면 문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성실과 열정이 있어야지 살아남지 그냥 한다, 이 막연한 생각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만큼 열정과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몸으로 부딪혀서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경을 거치고 오픈을 한다 하면 충분히 외식업 사업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참 회사를 뭐 20년, 30년 다니다가 장사로 전향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돌아오는 보상이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결국에는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월급이 나오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직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결국에는 진입장벽이 낮은 이 외식업에 관심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제일 잘 되는 가게에 가서 1년 정도 배웠어요. 거기에 시스템을 배우고 줄 서는 식당들의 노하우, 이 기다리는 손님들에 대한 응대 방법, 고객을 뭐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장사 정신, 이런 것들을 배운 뒤에 시작했죠. 최 대표는 진짜 열정이 남달랐어요. 제가 이 친구를, 최 대표를 본 지가 오래됐는데 열정이 괜찮아요. 진짜 엄청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외식업 사업에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식당 같은 분야는 얘기를 좀 해보면 저 사람의 열정이 금방 게지가 나와요. 최 대표 같은 경우는 열정이 세요. 그래서 짐작을 할 수 있어. 이 친구는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촌 같은 경우는 돌 던지면 무조건 식당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식당이 많아요. 그 많은 식당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노력하지 않으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중복된 메뉴들이 신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 가도 고깃집, 저기 가도 고깃집. 그런 곳에서 우리 가게가 살아남는다?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신촌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로 하는 그런 식당들이 못 버텨요. 왜? 직접 경영과 직접 마인드로 직접 CEO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다 자빠져요. 월세는 비싸지, 경쟁 업체는 많지, 노력하지 않으면 망가져요. 그 대표님 말씀이 되게 맞는 말인데, 결국에는 이제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잘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내가 올바른 노력을 했는가, 고객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파악하고 공부해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뭔가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해도 요즘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막 적극적으로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적객의 방법을 다르게 하고, 사람마다 그게 한 2마디 정도 나눠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성향이란 게. 그럼 그에 맞게 하고, 음식이야 당연히 맛있게 해야 되고, 친절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잘 나와야지 결국에 매장이 성업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됐고 열심히 할 마음이야. 근데 이제 뭐 재주가 없으니까 그럼 프랜차이즈 고를 텐데, 요즘 인기 있는 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전통적인 뭐 치킨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업종 종목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뭐 대만 카스테라나 이런 반짝 유행하는 그런 상품, 그런 아이템들은 그 시장을 읽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유행이 시작될 때쯤에 선진입해야 되고, 이 정점에 달했을 때 빠져야 되는 건데, 우리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저점에 서서 고점에 판다, 되게 쉬운 말이지만 그게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거 저는 그 외식업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그 시장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아니면 그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저는 유행하는 거에 편승해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길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직업을 한번 정하면 10년은 최소 넘게 해야 되니까 그걸 길게 가지고 가는 게 결국에는 이게 이 쌓이거든요. 이 업력이라는 게. 그러면 거기서 결국에는 뭐 하루에 한 명씩만 이 사람을 단골로 만든다라고 자기가 목표했을 때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단골들은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의 그 업력에서 오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유행하는 아이템을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길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적 잘 해주셨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유행이라는 거는 외식업 쪽에서 보면 그만큼 빨리 올라오면 또 그만큼 빨리 내려가요. 그것 또한 좋은 아이템인데 기본적인 흔들리지 않는 메뉴를 가지고 가면서 떠오르는 별을 잡아야지 몸통도 없이 꽃만 딴다는 거는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기가 얇아지게 돼 있어요. 아 이걸로 돈 벌었대. 아 요즘 이거 두바이 초콜릿. 그러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먼저 살집을 먼저 키워야 돼요. 그리고 유행을 도입을 해야지 살집도 없이 하나의 유행만 따라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 막 200개, 300개 막 전국에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런 거는 장사가 되니까 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아닐까요? 막차 타면 큰일 난다는 거. 그렇게 안 될 확률이 참 많더라. 그래서 꼼꼼히 따지고 해야지 TV에서 대스타들이 화장품 선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두드리고 주위에 있는 외식업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듯이 200개, 300개 되는 그 외식업 프랜차이즈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말씀하셨듯이 그 프랜차이즈들이 길게 업력이 길게 가냐 그런 것들을 반드시 검증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요즘은 진짜 2년, 3년 안에 200개, 300개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엑시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창업하신 가맹점주들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지금 그 대표는 엑시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모펀드나 인수한 데서 최대한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경영은 좀 방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큰 프랜차이즈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진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물론 말씀하셨듯이 200개, 300개 있는데 잘 되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업력이 길고 200개, 300개 있음에도 잘 되는 프랜차이즈들은 진입 장벽이 높아요. 어떤 진입 장벽이냐? 창업 비용이 높아요. 저희가 누구나 들어도 아는 뭐 치킨집들이나 뭐 엽기 떡볶이 같은 거나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누구나 열어도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되는 업력이 충분하고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많은 아이템들은 창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브랜딩을 오랫동안 해와서 구축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싼 값에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공급은 제한적인데 이 가맹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럼 당연히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창업 비용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은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프랜차이즈를 한다 하더라도 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공부, 이게 어떤 게 길게 갈 수 있을지, 이게 내가 지금 유형에 편승했다가 확 꺼지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 판단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개인 매장에서 본인이 잘 배워서 똑같이 뭐 개인 매장을 차린다든지 그 정도 노력을 하기 싫으면 프랜차이즈를 하되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뭐 신규 창업이 안 되는 프랜차이즈도 많아요. 그런 데들은 또 매출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가맹점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래가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업장들을 구매한다든지 사실은 이제 쉬운 것들이 없는 거죠. 프랜차이즈가 100개 있고 200개 있어도 돈 버는 프랜차이즈 몇 개 안 돼요.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그 가맹점주가 남다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점주는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그 매장이 잘 되는 거지. 아무리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본사에서 다 해주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외식업을 하게 되면 최 대표나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 프랜차이즈 하세요? 저희는 지금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을 하다가 지금은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아야지 내드린다고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럼 누가 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죠. 전에는 이제 교육기간 한 달로 해서
뭐 창업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한 달에서 잘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역설이에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두발 자전거 바로 탈 수 없듯이 넘어지고 세발 자전거 타다가 뭐 이렇게 수많은 넘어짐을 반복해야 어느 순간부터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듯이 당연히 이런 교육이라는 거는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PD님도 말씀하셨듯이 창업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이 돈을 투자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 교육을 할 때도 어느 가게에서 뭐 일을 한다 해도 다 돈을 많이 주거든요. 아, 월급? 그죠? 예,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도 월급 350만 원 올려놔도 전화가 아무도 안 와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돈 벌면서 어떻게 보면 줄선 식당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경영자의 마인드도 배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그것도 경험해 보지 않고 외식업에 진입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커피 이런 거는 되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저가 커피. 저가 커피. 네. 빨리 해서 빨리 매장을 내고 빨리 매출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할 수 있는 커피라든가 음료 이쪽은 큰 돈이 안 돼요. 매장도 클 필요도 없고 쉽게 적은 자본 가지고 쉽게 오픈을 하는 그런 가게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금액을 벌 수 없어요. 아,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빠지기 때문에. 쉽게 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주위에 어떤 분은 뭐 오토로 매장을 돌린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매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린다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매장 하나에서 예를 들어서 150 나온다. 10개를 깔아요. 근데 10개를 깔아서 한 달에 1,500씩 버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죠. 1억씩만 해도 10억을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해요. 저도 제 주변에 저가 커피를 여러 개에서 돈 많이 버셨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 친구가 그 따라서 저가 커피를 창업했는데 지금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 하나에 뭐 200~300만씩 버니까 10개 하면 2,000, 3,000이다. 그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죠. 제일 잘 됐을 때 내가 이 입지에 뭐 여기에는 저가 커피가 없으니 잘 될 것 같으니 그런 것들도 공부를 잘해서 근데 그게 결국에는 오래 가냐? 그 가게가 잘 되면 옆에 바로 생기거든요. 외식업의 창업에 쓰이는 그 비용들은 가게가 문을 닫게 된다면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보증금을 빼고는. 팔리는 프랜차이즈들이 아니라면 그거 제가 1억을 들여서 창업을 한다면 그만둘 때는 하나도 못 받고 나오는 거죠. 그럼 투자 대비 이익이 얼마냐를 반드시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토로 돌리면 당연히 사람을 더 써야 되니까 인건비가 늘겠죠. 그리고 저가 커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적잖아요. 커피 한 잔에 뭐 싼 데는 뭐 1,600원에서 뭐 비싼 데는 2,000원 뭐 이렇게 저가 커피도 그렇게 하는데 100잔 팔아야지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직원 한 명 쓰면 하루에 못해도 10만 원 나가거든요. 그거를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 위치와 경쟁자가 없는데 선진입해서 본인이 입지를 좀 굳혀놨더라면 잘 되겠죠. 근데 2,000원짜리 저가 커피를 파는데 옆에 1,600원짜리 저가 커피가 생겼어요. 바로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런 매장들은 결국에는 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열정과 그런 노력과 잘하는 모습들을 제가 고객들로 하여금 보여드려야지 이 사람들이 재방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가 커피라는 거는 그 경쟁력이 저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커피 가격보다 더 적은 더 가격이 싼 저가 커피가 옆에 생기면 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타벅스는 직영이죠, 다. 다 직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그거예요. 스타벅스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5,000원 정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서 먹잖아요. 커피만 마시는 용도였더라면 저가 커피 먹어도 되는데 스타벅스도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치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저가 경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내가 파는 물건에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님이 재방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가 커피가 기준이 아니라 이런 스타벅스 같이 제값 주더라도 매출이 나오고 운영도 좋고 재방문도 하고 그게 이상적인 프랜차이즈죠. 스타벅스는 돈이 되니까 본인들이 감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다 잘 되는데 본인들이 여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도 하면 안 되겠네. 그게 이제 무작정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위치나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 타겟이나 이런 걸 명확히 해서 진입해야 된다는 거죠.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한다 해도 매출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많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운영자의 그런 역량이나 위치나 뭐 운이나 마케팅이나 직원들의 그런 역량들이나 너무 많은 요인들이 이 성패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들의 결과가 결국에는
수입으로 돌아오는 거죠. 무작정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된다, 창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가 아니라 공부 없이 창업을 하면 안 된다 주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외식 산업은 쉬울 수도 있어요. 90%가 그냥 재직금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이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뭐 역설적으로 보면 오히려 성공하기도 쉬운 업종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안 좋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창업이 기회인가요? 아니면은 자살행위인가요? 장사를 해서 크게 돈을 못 벌지만은 준비돼 있으면은 창업하는 것도 괜찮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이미지를 잘 해놔야 경기가 좋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뛰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스타트할 때 남들보다 치고 간다. 지금 매장을 차리기에는 최적기죠. 왜냐? 대부분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장 창업 비용이 가장 적게 들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권리금도 없고 망하는 매장들 요즘 보면 권리금 없이 내놔요. 왜냐? 안 나가니까 본인이 권리를 주고 들어왔더라도 월세가 높고 그렇다면 권리 안 받고 빼는 게 이득일 수도 있거든요.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최고의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그럼 바로 망하는 거죠. 준비가 안 됐는데 권리금 없어서 아 식당이나 해볼까 그 막연한 생각이 금발치 찰 수가 있어. 저는 준비돼 있어, 예를 들어. 근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뭐 차리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막 열심히 공부했어, 업종도 잘 선택했어, 준비도 뭐 1년 했어, 오픈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버티지를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그러면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예산이 5억이면 한 절반 정도를 창업 비용으로 쓰고 절반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버틸 여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이잖아요. 버틴다는 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경기에도 잘 되는 가게들이 아주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가게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지. 실제 경기가 안 좋더라도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요즘에 하면 힘들 것 같은데 하는 업종 있나요? 인건비가 지금 상승돼 있는 이 상황에 사람을 많이 쓰는 외식업을 하면 안 된다. 벌어서 남 주니까. 그렇지. 많이 쓰는 외식업이 뭐가 있어요? 메뉴가 많으면 그만큼 사람을 많이 채용해야겠죠. 매장이 그만큼 또 규모가 크면 그만큼 많이 써야 돼요. 이 외식업 사업의 이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 이거를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고정 지출. 인건비가 제일 크죠. 그래야 이 데미지가 적고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요즘은 저가 맥주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생맥주 한 잔에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뭐 팔잖아요. 요즘은 생맥주 한 잔에 1,900원에 팔거든요. 뭐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런 매장들이 그 저가 커피랑 똑같이 결국에는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재료비나 인건비나 월세나 이런 기타 비용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내 매출의 규모가 안 나오면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거든요. 누군가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인데 보통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치킨 게임에서 없어지는 가게가 자기 가게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자기 가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경쟁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저가 경쟁 업체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반짝 떴다가 결국에는 다 같이 몰락해요. 저가 한우 최근에 유행했었죠. 저가 커피, 저가 맥주, 뭐 닭날개 하나에 900원. 결국에는 저는 길게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치킨 게임이 끝나서 제가 위너라고 생각했을 때도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때 그러면 내가 제각받겠다?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은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2,000원 먹던 거는 갑자기 3,000원 되면 조심히 잃었네. 그러니까 그 인식이라는 게 한번 박히면 바뀌지 않는 거죠. 이미지라는 게 네. 무서운 거예요. 소갈비집 가가지고 5만 원 쓰는 거는 뭐 좋게 쓰지만 칼국수 먹는데 칼국수가 2만 원이에요. 안 먹잖아요. 칼국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뭐 치킨은 2만 원, 뭐 삼겹살은 2만 원 언더.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데? 그리고 또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 오마카세는 잘 가거든요.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서 저는 이 저가 경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꺼지는 거품이다. 살아남더라도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득이 없는 거죠. 맥주 막 100잔을 뽑아도 20만 원인데 또 결국엔 제 손에 떨어지는 게 없는 거죠.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하는 말 중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 가맹점 하면 떼돈 번다. 이건 다 거짓말. 그게 보통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마진율이 좋습니다. 네, 딱 좋은 말씀 주시고 마진율이 좋고 그게 그런 이
가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수익 구조가 탁탁탁 적혀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해주잖아요. 가계비 얼마, 뭐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뭐 가맹비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영업이익률이 얼마다, 마진이 얼마다, 그게 딱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운영하냐, 어디에서 운영하냐에 따라 마진율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업력이 어떻게 됐냐, 아니면 그런 그 식자재비가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지. 그런 것들 다 속이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이익률이 얼마다 이렇게 돼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만 보이죠. 아 내가 저거 지금 3억 넣어서 한 달 일하면 내 인건비 포함해서 뭐 1,000만 원 번대. 할만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근데 보통 거기에 적어 놓는 거는 제일 잘 나온 기준으로 적거든요. 뭐 가맹점이 뭐 수십 개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매출이 높은 곳, 매출이 높은 곳들이 수익 구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월세나 이런 것들은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면 그 비중이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좋은 매장들을 뭐 사실대로 적었겠죠. 모델 삼는 거지. 네, 그거를 딱 기준으로 너희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너희도 창업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평균값도 잘못됐어요. 평균으로도 그걸 적어놓으면 안 되고 중위값으로 적어놔야 되죠. 1등부터 100등이 있으면 50등의 기준을 적어놔야 되는 건데 평균이라는 것도 이 사실은 오류가 있잖아요. 1등이 많이 벌 수 있고. 그죠? 두 명이 있는데 저는 백수고 이 사람이 연봉 50억이에요. 평균 연봉 2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오류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판단 안 하고 무작정 창업했다가는 이제 액면을 보면 좀 위험하고, 이 외식업의 기본 그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 지출을 토대로 해서 분기점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투자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외식업 사업의 분기점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50평짜리 매장에 고정 지출, 뭐 전기세, 손님 없다고 불을 끌 수는 없잖아요. 불을 다 켜야 돼. 또 냉장고도 마찬가지야. 냉장고도 손님 없는데 끌 수는 없잖아요. 제품이 상하니까. 고정 지출, 월세, 그리고 직원 몇 명, 뭐 3명이면 그 손님 없다고 월급 적게 줄 수는 없잖아요. 고정 지출에 그걸 따졌을 때에 우리가 매출이 하루 매출, 한 달 매출을, 보통 한 달 매출을 기준을 잡았을 때 이것 때 이거 고정 지출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보는데, 그것 또한 부가가치세까지 다 했을 때 똔똔일 때, 이 투자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을 때 그거를 분기점을 찾아야 돼요. 그 분기점 이후에 발생되는 매출에 거기서부터 이제 마진율이 커지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고무줄. 그래서 많이 팔면 고무줄이 점점 늘어나요. 마진율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 초밥 팔면 얼마 남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 생각이나 이런 코드를 잘못 짚은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죠. 그 분기점을 찾아야 돼요. 월세가 1,000만 원인 경우, 월세가 200만 원인 경우, 고정 지출이 또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우리가 한 달 매출을 했을 때 이 고정 지출을 메꿀 수 있는 분기점을 찾아야 돼요. 그 이후부터 매출에 대한 원가, 이거는 아주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500이 제로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더 팔았어. 그럼 600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 원의 매출이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100만 원에 재료비가 뺀 나머지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더 팔았어요. 그랬더니 재료비가 50%네. 그럼 내가 얼마 남았어? 50 남은 거죠. 그런데 100만 원을 더 팔았어. 그러면 200이 됐잖아요. 이제 100만 원이 남아야죠.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남아야 돼. 그런데 더 남는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더 남는다는 거예요. 이 재료비는 변동비다 보니까 매출 오르면 같이 오르죠. 근데 인건비도 변동비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매출이 낮다고 바로 자르고 매출 올랐다고 바로 고용하고 이렇게 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그런 예측들을 잘해야 되죠. 그 원가 산정을 잘해야 되고, 식자재 비중이 얼마인지, 이게 내가 이 평수에 여기에 뭐 어느 위치에 이 매장을 오픈했을 때 예상 매출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그 본사 측이랑도 얘기하고 테이블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 고려해서 이 예상을 잘 잡아야지 손실을 안 보죠. 결국에는 영업 이익률이 얼마다, 이런 거를 몇 %다, 이런 거를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최고의 그 효율적인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지 말고, 요즘엔 되게 잘 돼 있어요. 오픈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예상 매출을 알려줘요.
그 제가 예를 들어 무슨 업체 이름을 써요. 그럼 그 가게의 예상 매출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뭐 주변에 예를 들어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랑 비슷한 업종들의 매출들을 파악해보고 아 내가 여기에 이평수를 차리면 뭐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전보다는 되게 예측하기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 식자재 비중이 얼마고 그런 인건비를 내가 몇 퍼센트 써야 되고 원가를 잘 계산해서 이게 내가 얼마 남는구나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원가라고 하면 재료비랑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원가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뭐 전기세, 물세, 가스비, 이 음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합친 게 제조 원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가게를 경영한다는 거는 위험하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위험하지. 네. 위험하지. 인터넷에 뭐 제조 원가에 대해서 한 번만 쳐봐도 유튜브나 인터넷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최소한 공부하고 내가 이런 그 프랜차이즈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옳은 데이터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체인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체인점 본사는 왜 체인점 하려고 하는 거 공부를 해야 돼. 이유를 찾아야 돼. 두 번째는 본점이 체인점을 해서 득될 게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또 분석을 해야 된다. 예비 창업자분들은 그 프랜차이즈에 가맹 계약서와 정보 공개서라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몇십 장짜리 문서인데 그런 꼼꼼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요즘에 그런 데들 많거든요. 가맹비 무료, 교육비 무료, 자기네들 하나도 안 남긴다. 100% 거짓말이에요. 물류에서 먹는 게 물류. 그죠? 물류에서 무조건 먹는 그리고 때가 되면 인테리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인테리어에서도 먹고 무조건 본사에서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왜 우리 매장은 우리 브랜드는 전국에 한 100개 있다. 파워가 생기잖아. 또 그만큼 또 물류를 싸게 사잖아요. 많이 사면 싸니까. 거기서 오는 이점도 있죠. 그거를 또 3회 컴퍼니 회사를 만들어서 또 거기 납품을 해줘. 물류비, 이미지, 그리고 이제 가맹비 득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거를 로열티, 가맹비, 교육비 이런 거 안 받는다는 거는 이제 거짓말에 가깝죠. 그런 데들은 그런 프랜차이즈인데 되게 직영점이 많아서 그런 데들은 오히려 믿고 할 수 있는 거죠. 잘 되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해서 자기가 돈 1,000만, 2,000만 원 벌 수 있는데 본인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남 보고 이거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뭐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닐 경우가 큰 거죠. 특히나 자기네가 하나도 남기는 거 없다고 하는 데들은 이제 물류로 보통 남기죠. 그 가맹비 1,000만 원 안 받고 그만큼을 그 물류로 남기는 거죠. 결국. 똑똑해. 저도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 관심이 많아야 돼요. 이 외식업을 할 거면 해볼까가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업체나 그런 종목에 가서 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진짜 가맹 사업을 할 거면 그 본사에 대한 업력이나 운영 그런 마인드나 그리고 뭐 정보 공개서 가맹 계약서도 정말 자세히 봐야 되고 사람이 보통 이 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뭔가 하고 싶어 급해요 되게. 그렇지. 난 빨리 돈 벌고 싶지. 막 이분들 돈 버는 거 보면 나도 빨리 하고 싶지. 근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진짜 그거를 이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기 전에 진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심을 많이 하고 정말 잘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PD님 식당 안 하실 거죠? 전 못해요. 요리를 못해요 저는. 저는 근데 진짜 만약에 이 외식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진짜 이런 일식 전문점이나 뭐 중식 전문점 그런 데서 일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거기서 이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거지부터 되게 이 오래 일해야지 뭔가를 알려주잖아요. 그런 데서 일하는 게 진짜 창업을 해도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죠. 무슨 일을 하려면 내가 거기서 10년을 일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을 그 일을 해봐야 그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뭐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10년 해야 되잖아요. 이 요식업이라는 업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다음 주에 UFC 선수들 온다 했잖아요. 격투기 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제 지인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돈 버는 사람은 UFC 가는 사람들도 벌까 말까예요. UFC 가는 사람들도 벌까 말까인데 UFC 가는 사람들은 1% 아니에요. 0.01%. 뭐든 진짜 내가 극상의 위치에 있어야지 돈 벌 수 있다. 그잖아요. 예체능 하는 사람들, 뭐 체육인들 진짜 돈 버는 사람들 드물거든요. 진짜 0.0000001%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 진짜 그 정도는 내가 공부를 해야지 거기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업종이든 그 워라밸을 가지면서 돈을 많이 번다? 그건 되게 어려운 거죠.
어렵죠. 안성재 셰프도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워라밸을 누리면 결국 미래의 나의 워라밸은 없다. 근데 창업자들이 다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 생각해요. 조그만한 그 확률로라도 성공할 수 있고 돈 많이 벌려면 진짜 시간과 열정과 몸과 마음을 다 갈아 넣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목이 매일 쉬어있어요. 항상 인사를 항상 제일 크게 네, 진짜 고객님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에요. 근데 이거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가게 가보면 사장님이 없을 때 어서 오세요 이거, 사장님이 있을 때 어서 오세요 이거는 그죠? 네,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 또. 예. 알겠습니다. 벌써 5시가 넘어서 또 가서 장사 하셔야 되죠?